깊은 밤, 도시의 불빛 아래로 그림자 같은 침묵이 흐른다. 고층 빌딩의 차가운 네온사인조차 그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길거리에는 메마른 바람만이 감돌 뿐이다. 한때는 뜨겁게 끓어오르던 맹세와 피로 맺어진 의리가 있었다. 조직원들의 가슴에는 북극성파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고 그 이름 아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였다. 강태산, 그는 그 조직의 심장이자 머리였으며 모두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견고했던 신념과 맹세는 차갑게 식어버린 배신의 칼날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심장을 얼어붙게 할 형제의 비극, 그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보스 강태산의 처절한 몰락을 담고 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어떻게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파괴의 끝에는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 낡고 오래된 창고 안에서 희미한 전등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마치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알고 있다는 듯, 혹은 그것을 비추기조차 꺼리는 듯 불안하게 깜빡인다. 그 아래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처참하게 쓰러져 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고 눈은 이미 생기를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텅 빈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강태산, 한때 이 거대한 도시의 밤을 장악했던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었던 거대 조직 북극성파의 냉혹하고 잔인한 보스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1000개의 명령과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한낱 피 묻은 육신으로 바닥에 뒹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두 남자, 그들은 다름 아닌 강태산의 피를 나눈 동생들이자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비극의 장본인들이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형을 쓰러뜨렸다는 죄책감보다는 유효한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엿보인다. 형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동생들 중 형인 한재성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닌 길고 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표출인 듯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고 단호하다. 우리는 그저 우리 모두가 살아남고 이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강태산의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묵직한 몽둥이가 들려있다. 그 몽둥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과거에는 형을 위해 수없이 많은 적들을 잔혹하게 쓰러뜨렸던 그의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도구였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한 채 형을 향해 겨눠진 배신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 몽둥이의 무게만큼이나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수많은 밤을 고뇌하며 내린 결단이었지만 그 결정의 잔인함 앞에서는 그 자신조차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살길, 쓰러진 강태산의 입에서 핏물 섞인 거친 한숨이 간신히 새어나온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형제에게서 받은 치명적인 배신감이 응어리져 있었다. 너희가 찾던 살 길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었더냐? 내 피를 나눈 동생들이
이토록 잔인하게 나를 내팽개칠 줄은. 그의 얼굴은 온통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에게는 냉혹했지만 너희에게만큼은 내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심장을 도려내어 너희에게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은 정말 듣기 역겹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막내 동생 한준영이 냉소적으로 되받아친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불만과 해방감,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듯한 잔혹한 희열마저 엿보인다. 그는 형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찬다. 형님은 저희를 키운 게 아니라 그저 형님의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값싼 도구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영원히 형님의 그늘 아래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형님의 명성과 권력 아래 짓눌려 단 한 번이라도 저희의 이름으로, 저희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저희의 의견이 존중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그저 형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강태사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준영을 올려다본다. 그의 시선 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함께 형제에게서 받은 가장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가 가장 아꼈던 막내 동생, 총명하고 대담하며 자신을 가장 잘 따르던, 심지어 자신을 뛰어넘을 제목이라 생각했던 동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며 모든 것을 배우려 했던 준영. 그런 준영의 입에서 나오는 칼날 같은 말들은 강태산의 심장을 천 갈래 만 갈래로 찢는 듯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이 그를 덮쳤다. 도구라니 너희는 내 가족이었다. 피를 나눈 가족.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태사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 힘이 바닥나 있었다. 그의 상처는 깊고 치명적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이 조직을 너희에게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내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너희가 겪을 모든 위험을 내가 막아주었다.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재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피투성이의 태산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지만 어딘가 미세한 고뇌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듯하다. 어린 시절부터 형의 등에 엎여 자랐던 기억, 함께 주먹을 휘두르며 밤거리를 누비던 추억, 그리고 형의 가르침 아래 조직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형님, 저희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너무 강했습니다. 형님의 그림자가 너무 거대했습니다. 저희는 그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형님의 업적은 너무나 찬란하여 저희는 그 아래서 단 한 번도 저희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없었습니다. 형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고 형님의 방식은 언제나 절대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형님의 명령을 따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존경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준영은 재성의 말에 코웃음을 친다. 그에게는 재성처럼 과거에 대한 복잡한 감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오직 미래에 대한 강한 야망만이 그의 눈을 지배하고 있었다. 변명은 집어치워. 형, 우리는 더 이상 형님의 허수아비가 될 수 없었다. 이 조직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고 형님은 그걸 보지 못했어.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데 형님은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전략. 형님은 이 모든 것을 외면했어. 조직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내부에서는 이미 붕괴의 조짐이 보였지.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변화가 필요했어.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형님이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만 했어. 그게 이 조직,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어.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와 차가운 야망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온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자였다. 이들의 배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북극성파는 강태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무자비함으로 도시의 유흥가와 암시장을 장악하며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지만 그 통치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독선적이고 경직되게 변해갔다. 강태산은 자신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을 버리지 못했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온라인 도박, 해외 불법 자금 세탁, 신종 마약 유통 등 새로운 사업 기회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했으며 변화를 주장하는 젊은 세력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조직의 자금 흐름은 경색되었고 외부 세력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으며 내부에서는 강태산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재성과 준영은 태산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감지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극성파 자체가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비전이 절실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형제로서의 정과 의리보다 조직의 생존과 자신들의 야망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조직 내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규합하여 은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은 강태산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그림이었다. 내가 썩었다고? 이 조직이 썩었다고? 태산의 눈에서 핏발이 서고 그의 목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온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형제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 북극성파를 이만큼 키워낸 것이 누구더냐? 맨손으로 시작해서 피땀 흘려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것이 누구더냐? 너희가 감히 이 조직의 창시자인 내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너희는 그저 내가 깔아놓은 길 위를 걸어왔을 뿐이다. 내가 쌓아 올린 탑에 무임승차했을 뿐이야. 자격이여. 준영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태산을 도발한다. 이제는 저희가 그 자격을 만들 겁니다. 형님이 없는 새로운 북극성파에서요. 형님은 낡고 병든 과거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제 형님의 잔재를 모두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겁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태산의 얼굴을 향해 더 이상 존중 없는 침을 뱉는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강태산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였다. 더 이상은 형님의 시대가 아닙니다. 형님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이 도시를 지배할 겁니다. 형님은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낡은 이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재성은 말없이 피투성이가 된 태산을 응시한다. 그의 복잡한 눈빛 속에는 과거의 뜨거웠던 의리와 현재의 차가운 야망, 그리고 어쩌면 형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준영처럼 노골적인 증오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모든 감정 접근이 끊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선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도달해 있었다. 한 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결단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려야 하는 잔혹한 운명에 직면해 있었다. 왜 그랬느냐? 재성아, 준영아. 태산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진다. 마치 사그라지는 촛불처럼 그의 생명력도 희미해지고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단 말이냐? 너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형이었다. 그런데 왜? 재성은 고통스러운 듯 한숨을 내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결심은 변함이 없다. 형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최고의 형이자 보스였습니다. 그저 시대가 변한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를 요구하는데 형님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낡은 것은 새로운 것을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천천히 그리고 잔혹하게 들어 올려진다. 마치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사형 집행인의 망치처럼. 형님, 편히 잠드십시오. 형님의 자리는 이제 저희가, 아니, 제가 지킬 겁니다. 새로운 북극성파의 미래는 이제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형님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유산은 저희가 이어받아 더욱 번성시킬 것입니다. 준영은 재성의 옆에 서서 그 잔혹한 장면을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하고 무감각하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나 형제 간의 비극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선택이었다. 어쩌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 강태산의 거대한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고 내려오는 순간 창고 안에는 둔탁하고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비투성이 강태산의 몸이 마지막으로 크게 경련한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막내 준영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고통과 원망,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소되지 않는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왜 너희가 나의 피를, 나는 너희가 나를? 그 의문은 영원히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창고 안에 울려 퍼질 것이다. 재성과 준영은 쓰러진 강태산을 물끄러미, 그러나 이미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세상이 열렸다는 듯한 미묘한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냉혹한 현실감이 스쳐 지나간다. 형제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보스,
그의 피가 흥건하게 바닥을 적신다. 그 피는 단순한 죽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배신의 낙인처럼 새겨져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 올 것이다. 그들은 이 피의 대가를 언젠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 그 대가는 더욱 잔혹하게 다가올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낡은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린다. 피가 묻은 옷자락을 걸친 두 남자가 무겁게 걸어 나온다. 어둠 속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담배 불빛이 바람에 흔들린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인이다. 침묵이 이어진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차갑지만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스친다. 형님은 강했지만 시대를 몰랐지. 우린 다를 거야. 새로운 북극성파를 만들 거다. 같은 날 저녁, 북극성파의 아지트 간부들이 모여 술렁인다. 충격과 두려움이 공기 속에 가득하다. 보스가 쓰러졌다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용히 앞으로 나서는 한 사람. 형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었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셨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 형님도 원하셨을 거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옆에 선 또 다른 남자가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인다. 불만 있는 사람이 있나? 형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 형제가 북극성파를 이끈다. 따르든가 아니면 사라지든가. 조직원들은 차례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다. 충성, 공포, 그리고 새로운 권력에 대한 탐욕. 깊은 숲속, 아무도 모르게 시신이 묻힌다. 한 남자가 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땅을 바라본다. 형님, 죄송합니다. 차갑게 답하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른다. 쓸데없는 감상은 집어치워. 이제 우린 뒤를 돌아볼 수 없어.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기묘한 울림이 번진다. 마치 죽은 자의 원혼이 숲속을 떠도는 듯. 며칠 후 네온 사인이 빛나는 도시의 밤. 북극성파는 빠르게 개편된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내부 질서가 재편된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고개를 든다. 북극성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듯 보였지만 불만은 곧 수면 위로 떠오른다. 창고 뒷골목, 간부 몇 명이 은밀히 모여 술잔을 기울인다. 보스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리 없어. 형제가 우리를 배신한 거다. 저 피 묻은 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 태산 형님이 남긴 제국을 저 두 놈이 망치게 둘 순 없다. 어둠 속에선 무거운 결의가 서린 눈빛들이 오간다. 반란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본거지 회의실. 두 형제가 권위 있게 앉아있고 조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다. 공기 자체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이제부터 모든 수익 구조는 새롭게 짠다. 불필요한 인물은 정리하고 더 이상 형님의 낡은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순간 뒷줄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입 다물어라.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냐. 순식간에 회의장은 긴장으로 얼어붙는다. 몇몇 조직원들이 손에 감춘 칼자루를 움켜쥔다. 심야, 본거지 주차장. 한 무리의 차량이 들이닥친다. 문이 열리자 무장한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들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와 분노가 뒤섞여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자. 형님의 피값을 받아야 한다. 총성과 함성, 비명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온다. 피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펼쳐진다. 건물 옥상,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아래 두 형제가 등을 맞대고 선다. 총알이 벽을 스치며 날아들고 발밑에 유리 조각이 흩어진다. 봤지?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권력은 언제나 피를 부른다. 우린 이겨야 한다. 이 도시를 쥐고 흔들려면 오늘 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총구가 어둠을 가른다.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타올라 더 큰 전쟁을 불러온다. 배신 위에 세운 권력은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강태산을 쓰러뜨린 순간부터 이미 그들의 몰락은 시작된 것이었다. 조직의 반란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피바람의 서곡에 불과했다.